조선 왕조 500년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조선시대 건축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절제된 건축물 중 하나인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에서 공식 발표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의 세계라 불리우는 21세기 서울의 도심 한복판 높은 현대식 빌딩 숲 사이에서 고요히 살아 숨쉬고 있는 종묘. 세월의 무게를 뛰어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거듭 태어나는 종묘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종묘 제일의 문화적 가치와 시대 정신을 만나보자.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자리 잡은 종묘.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1392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후 통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종묘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태조는 종묘를 만드는 일을 왜 그렇게 서둘렀던 것일까? 그것은 조선시대를 지배한 유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던 유교 문화에선 조상의 혼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숭배하는 예의의 근본인 동시에 후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던 종묘. 종묘는 건축 형태에서도 그에 걸맞는 최고의 품격을 자랑한다.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조선의 장인들은 종묘를 건축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보라, 600년의 세월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기품과 장엄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종묘를 구성하는 중심 건물은 정전과 영령전이다. 정전은 옆으로 길게 늘어선 건축 양식을 취하고 있다. 각 왕들의 신유를 모신 19칸의 신실과 협실, 그리고 그 양끝에서 직각으로 꺾여 나와 좌우에서 보이하는 듯한 동서월랑으로 구성된 정전. 정전 신실의 문을 열면 19개의 신실이 서로 막힘없이 한 공간으로 넓게 열려 있어 조선 왕조의 위엄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이것이 건물, 즉 당은 같으나 칸은 달리하는 동당 이실 제도이다. 정전 건물의 주변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 울타리는 네모 반듯한 사고석으로 쌓아 기와로 지붕을 덮었는데 담장의 높이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높아 밖에서는 정전의 지붕이나 겨우 보일 정도다. 이 때문에 정전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령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정전과 함께 역대 왕들의 신유를 모시고 있는 영령전. 영령전은 구성 형태와 기능에 있어 정전과 다를 바 없지만 전체 건물 규모가 정전보다 작아 보다 친근함을 주고 있다. 또 정전과 달리 중앙부의 지붕을 높여 소설지붕으로 만든 것도 영령전의 특징이다.
본래 정전에는 5왕의 신이만을 모시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봉안해야 할 왕의 신이들도 늘어났다. 그러자 점차 부족한 신실이 문제가 됐다. 결국 세종이 즉위할 때엔 신실 5칸이 모두 차서 신위를 이동해야만 했다. 이에 세종은 모든 조상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별도의 묘를 세우고 이를 영령전이라 칭했다. 왕실과 조정이 길이 평안하라는 뜻의 영령전.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는 27명이나 되는 많은 왕을 거치면서 부족한 신실을 만들기 위해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결과 건물이 자꾸 늘어나면서 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종묘만의 독특한 건축 구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종묘는 다양한 부속 건물들을 자연지세에 순응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종묘의 정문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6만여 평의 넓은 대지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전에 이르는 주도로가 북으로 길게 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난 첫 번째 갈림길을 따라가면 망묘루와 향대청, 공민왕 신당 등이 있다. 제례 때면 왕이 머물던 망묘루. 망묘루는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향대청은 종묘 제례에 사용하는 향축패와 예물을 보관하고 제관들이 대기하던 장소이며, 공민왕 신당은 고려시대의 공민왕을 위해 특별히 건립한 신당이다. 외대문에서 북으로 곧게 뻗어나간 주도로는 넓고 거친 돌들이 높낮이가 다르게 철자형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도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운데 높은 길은 신령한 영혼들이 다니는 실로, 동쪽 길은 임금이 다니는 어로, 서쪽 길은 세자로로 구분짓기 위함이었다. 어로와 세자로를 따라가면 어숙실이 나오는데, 어숙실은 왕이 목욕 제기하고 의복을 정지하며 세자와 함께 제사를 준비하던 곳이다. 어숙실 서북쪽에 있는 정전은 사방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쪽과 동서에 문이 나 있다. 문 역시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데 묘정을 중심으로 남쪽 문은 영혼들이 출입하는 신문이고 동쪽 문은 제관들이 출입하는 문, 서쪽 문은 악공들과 일반인이 출입하는 문이다. 신문으로 들어서면 정전 앞으로 2층으로 된 넓은 월대가 펼쳐진다. 이는 가로 109m, 세로 69m로 단일 월대로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하월대와 상월대 사이에는 계단이 3군데 있는데 신문과 연결된 가운데 계단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는 신령한 계단이다. 이렇듯 정묘는 영혼들을 위한 신문과 실로를 따로 두고 그곳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종묘를 현실 세계와는 다른 엄숙하고 신령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종묘 안에는 정전과 영령전 외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다. 먼저 종묘 창건 때부터 있어왔던 칠사당. 칠사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7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다.
조선 왕조 역대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공신당. 창건 당시 3칸에 불과했던 공신당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충신들이 늘어나면서 16칸의 긴 건물이 됐다. 이 밖에도 제사 때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전사청, 제사를 담당하는 노비와 관원들이 거처하는 수복방, 악사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던 악공청 등 볼거리가 많다. 조선 왕조 27대 왕들의 신의가 모셔진 종묘. 종묘에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압축돼 있다. 500년 역사 동안 증축을 거듭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외적의 침입으로 큰 순환을 겪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종묘에 있던 신의는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건물은 불에 타버렸다. 왕가의 상징이었던 종묘가 불에 탄 사건은 우리 역사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인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세계 문화유산. 지난 1995년 유네스코에서는 종묘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했다. 그렇다면 과연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지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묘의 건축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종묘는 동시대의 단일 목적 건축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로 옆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다. 정전이 신실 한 칸마다 한 왕의 위패를 모시기 때문에 정면이 매우 길고 장대한 수평적 건축 형태를 이룬다. 19칸 신실의 길이가 50m, 좌우의 협실과 월랑까지 합치면 정전의 길이는 100m를 넘는다. 정전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 데는 건축 미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둘째, 종묘는 비대칭적 대칭 배치를 따르고 있다. 각각의 건물들이 개별적으로는 비대칭 구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균형된 조화를 이루는 대칭 구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전과 영영전의 동서월랑을 보면 동월랑은 트여 있고 서월랑은 벽으로 막혀 있는 비대칭 구조이지만 정전과 영영전의 양 끝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셋째, 종묘는 단순하면서도 장엄하다. 종묘는 제례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화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묘의 모든 건축은 지극히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다. 월대, 탐장 등 꼭 있어야 할 것만 두고 장식을 배제한 건축은 종묘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종묘의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이런 건축 구성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석가래는 부연을 달지 않은 홑 석가래인데 웬만한 주택도 멋을 내기 위해 부연을 길게 달던 당시의 사회 풍조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춘 종묘가 아무 장식이 없는 홑 석가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종묘의 특징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또한 목재의 표면도 울긋불긋한 단청을 칠하지 않고 주칠로만 마감하는 등 색채와 문양 사용 또한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도 흉내낼 수 없는 종묘만이 갖는 건축적 특성으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0년 동안 고요히 살아 숨쉬고 있는 종묘. 그런데 종묘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장치들이 숨어 있다. 정문에서 곧게 뻗어있는 주 도로는 거친 돌들이 높낮이가 다르게 깔려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제사를 준비하던 제관들은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됐다. 때문에 일부러 거친 돌들을 깔아 느린 걸음을 유도하고 자세에 긴장감을 주게 한 것이다. 또 정전과 영영전의 지붕과 처마, 기단의 높이도 모두 다르다. 이것은 건축에 있어 건물들 간의 위계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붕의 높이가 신실, 협실, 월랑의 순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기둥의 지름과 높이도 같은 순서로 낮아진다. 결국 종묘 건축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조형미 속에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던 조선시대의 유교 정신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장식을 극도로 절제한 건축이지만 정전 지붕에는 몇 가지 잡상이 눈에 띈다. 이것은 요괴들과 잡귀들이 신성한 종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전의 지붕을 보면 지붕의 수평선과 기왓골이 거의 40도 정도로 가파른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 구성에서 지붕이 더욱 크게 보이도록 한 정교하고 세련된 건축 기술이다. 선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종묘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역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는 종묘 제례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돼 있다. 종묘 제례는 사계절에 지내는 정시제와 나라의 기륭사가 있을 때 지내는 고유제, 풍년을 기원하는 천신제 등의 임시제가 있다. 조선 왕조 당시 종묘 제례는 왕실과 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성한 국가의식이었다. 때문에 왕이 직접 세자와 문무백관 종친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와 제사를 지냈다. 제례 8일 전에 제사가 있음을 알리면 왕은 4일 동안 왕실 별전에서 산제하고 3일 동안 치제한다. 이때에는 음식도 간소히 먹고 죄를 다스리거나 기타 부정을 탈만한 일은 일체 금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묘로 가는 왕의 행렬에는 신하들이 앞뒤에 서고 수백 명의 관원들이 호위하지만 나팔은 불지 않고 경건이 진행된다. 제례를 담당하는 제관은 정전 163명, 영영전 137명, 공신당 2명 등 총 300명으로 인원만으로도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정전과 영영전의 각 신실에서는 조헌관을 중심으로 한 제관들이 각기 소임을 맡아 제사를 지낸다. 제관들이 정전으로 가는 박석이 깔린 동문으로 입장한다. 제례를 시작하기 전 300명의 제관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준비한다. 국가 대제인 종묘 제례에 음악이 빠질 수 없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묘 제례악. 종묘 제례악은 조정의 문덕과 무덕을 기리는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나뉜다. 종묘 제례는 조상의 혼백을 맞이하여 음식과 술로 즐겁게 해드린 후 다시 혼백을 떠나보내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집사는 관세의로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신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를 관세라 한다. 이는 제례를 경건히 행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관세 의식이 끝나면 제관들 중 대축관과 우전관은 신주를 내어 모신다. 판 위에서 신전을 향해 서시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유사가 왕을 정전 앞으로 인도해 나와 행사하기를 요청하고 제례를 시작한다. 이를 개청 행사라고 한다. 헌가자 보태평지약 보태평지무자. 이때 악공들은 보태평을 연주하고 36명의 일무원들은 음악에 맞춰 보태평무, 즉 문무를 춘다. 신관례를 행하시어 제례는 천상의 혼구와 지하의 백을 종묘로 불러 모시는 신관례 의식으로 시작된다. 관세의세을 찰례는 황새손을 인도하여 관세의로 나아가 손을 씻으시어. 왕 역시 각 순서를 행하기 전 손을 씻는 관세 의식을 행함으로써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황새손은 관세 의식이 끝나면 왕은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 신실 앞으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선다. 각실의 초혼관들은 집준관이 제주를 따르는 것을 살피고 집준관들은 용찬의 수를 따른다. 각실의 집준관은 용찬의 울창주를 따르시어 왕을 비롯한 각실의 초혼관들은 신의전 앞으로 나아가 구루앉는다. 황새손을 인도하여 신의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어 진월 감상향 향을 3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으시어. 다음 정성스런 마음으로 향을 3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는데 이는 천상의 혼을 모시는 의식이다. 집찬관제 각실의 외봉관은 용찬을 받들어 올리시어 각실의 초혼관은 용찬을 잡고 제주를 관지에 부으시어. 다음 용찬을 잡고 제주를 땅에 붓는데 이는 지하의 백을 제례에 불러 모시는 관지 의식이다. 받들어 올리시어. 관지 의식이 끝나면 피를 받들어 올린다. 황새손 부보 긍평신 황새손은 부복했다 일어나 서시어. 모든 의식이 끝나면 왕은 부복했다 일어서고 찰례는 왕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온다. 황새손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시어. 악지 악을 그치시오. 신관례 의식이 끝나면 음식으로 혼백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천조례가 이어진다.
제1실의 대축관은 모혈반과 간료가 담긴 쟁반을 신의전에 올린다. 입전어 신의전. 제1실 대축관은 모열반과 간요 등을 받들어 신의전에 올리시오. 제1실 대축관 지간 주로 이때 잡기를 쫓기 위해 간료에 담긴 간을 조금 덜어 밖으로 나가 화로에 태운다. 간을 조금 덜어서 밖으로 나아가 화로에 태우시오. 대축진선. 모든 집사는 그런 후 대축관과 모든 집사가 제상 음식들에 씌워둔 복지를 벗겨낸다. 복지를 벗기시오. 행초혼예. 초혼예를 행하시오. 다음은 초혼관인 왕이 술을 바치는 초혼예를 행하기 위해 왕이 준소 앞에 이르러 서양하고 선다. 동계예 준소 서양님. 찰레는 황새손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이때 악공들은 보태평을 연주하고 일무원들은 보태평물을 춘다. 각실의 초혼관들은 집준관이 제주를 따르는 것을 살피고 집준관들은 용찬의 수를 따른다. 나머지 제관들도 왕을 따라 모두 신의전을 향해 꾸러앉는다. 이런 순서로 모든 신실에서 예를 행하면 각실의 대축관은 충문을 읽는다. 충문을 읽는 동안 음악이 연주되고 독축이 끝나면 왕이 일어나 선다. 왕이 인도하는 초혼예가 끝나면 아헌관인 왕세자가 술을 바치는 아헌예와 영의정인 종헌관이 술을 바치는 종헌예가 이어진다. 모든 의식이 초혼예와 동일하게 치러지지만 아현예와 종혼예가 이어지는 동안 악공들은 정대업을 연주하고 일무원들은 무무인 정대 업무를 준다. 아현예와 종혼예가 모두 끝나면 왕이 음복하는 음복예가 이어진다. 왕은 서양하여 꿇어 앉아 기다렸다가 제사에 쓰인 술과 음식을 받아 먹는다. 여기에는 조상의 혼백이 주는 복을 받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음은 죄례의 마지막 순서인 망요례. 제1실 대축관은 축을 받들고 우정관은 패를 받들어 망료 위로 천천히 나아간다. 잠시 후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축과 패를 불태우는 망요례를 행하는데 이는 조상들의 혼백을 다시 떠나보내는 의식이다. 축과 패를 태운 후 집례관이 왕에게 모든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드디어 종묘 제례는 막을 내린다. 종묘 제례는 조선시대의 제례 중 가장 격식이 높은 의식으로 모든 행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다. 이는 제례의 참가 인원이나 순서, 왕을 비롯한 제관들이 입는 옷차림만 보더라도 종묘 제례가 다른 제례와는 차원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의례에 맞춰 연주됐던 종묘 제례악은 제례의식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 제례악은 세종의 창작품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음악적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세종은
역대 선왕들의 업적을 기리는 수많은 제례 음악을 창조했는데 종묘 제례악도 그중 하나다. 국가음악이 중국식 악기 중심인데 회의를 품었던 세종은 전통 향악의 외래 음악을 접목시켜 악을 대체할 만한 여러 작품들을 창제했다. 한국 전통의 향악기와 외래 악기를 함께 편성해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음향 효과를 내는 종묘 제례악은 향악과 외래 음악을 조화시켜 새로운 전통 음악을 창조했다는 점에서도 가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무 역시 화려하기보다는 극도로 절제되고 단순화시킨 춤 사이로 종묘 제례악의 장엄한 분위기와 자연스레 어우러져 종묘 제례를 하나의 종합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종묘 제례도 함께 막을 내렸다. 일제시대 이후 나라의 혼란 속에 버려지고 방치됐던 종묘와 종묘 제례는 1960년대 문화재 지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종묘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전통을 싣고 전해 내려온 종묘와 종묘 제례. 종묘의 문화적 가치 및 건축적 특성은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종묘 제례 역시 꺼지지 않는 한국인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무형 문화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에 있다는 말이 있다. 문화 전쟁으로까지 일컬어지는 21세기. 우리의 반만년 역사가 남겨준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적극 보호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